이게 되게 무서운 그림이라니까. 21년 가격에서도 9%가 빠진 거고 21년 가격 대비했을 때 상승한 거예요. 21년 8월이면 고점이에요, 고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설픈 갈아타기를 하면 안 돼요. 어설픈 갈아타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시장의 움직임, 이 변곡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월 들어서 확실히 이제 거래량이 7월에 피크를 찍고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3월부터 거래량이 증가를 했었고 지금 7월이 피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이 8월이 열흘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전체 거래가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좀 현저히 감소되는 움직임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변곡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그리고 이후의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함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시장의 움직임 변곡점이 왔어요. 이미 왔습니다. 지금 초상급지, 강남이죠. 압구정, 반포, 그 이외 강남 지역들 이미 이 전고점에 도래했습니다. 이게 전세로 갈 수요까지 매매로 잡아 당겨서 상급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뭐 7월 움직임, 8월 움직임 보면은 전세 상승은 생각보다 약했어요. 근데 오히려 매매가 상승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20평대 강하게 전고점 뚫어주고 30평대도 전고점 다다르거나 뚫으면서 호가가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래는 감소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월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8월에 거래량 찍히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도 감소할 거고 상급지는 특히나 감소한 모양새로 지표가 나올 겁니다. 실제로 지표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똑같은 16일 기준으로 봤을 때 거래량인데 강남 3구는 이제 6월 대비했을 때 이제 7월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좀 감소하는, 꺾이는 모양새를 이미 보여주고 있었고, 여기 있는 마용성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 피크 찍고 거래량이 좀 소폭 감소하는 지표가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17%, 11%, 그리고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히려 증가하는, 서서히 증가하는 이 거래 지표가 나왔고요. 또 금간구 같은 경우에도 이 거래량은 오히려 강남에 비해서, 강남과 마용성에 비해서 증가하는 갭상승이죠. 상승이 확산되면서 거래량이 늘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급지는 호가가 이미 전고점을 돌파한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3년, 24년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거는 그나마 전고점 대비했을 때 가격점이 낮았기 때문에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로 금리가 시장 금리가 실제로 낮아지면서 강한 거래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요소 중에서 하나인 이 가격의 저점 인식이 이제 끝났어요. 그 모멘텀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고점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로 지금 대출 이자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 또한 상승했습니다.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시장금리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플러스 스트레스 DSR이죠. 스트레스 DSR이 9월부터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담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요소가 시장에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또 강남이나 상급지 아파트 살 때 대출 없이 산다, 뭐 이렇게 스트레스 DSR 영향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을 줄 수밖에 없어요. 대출을 사실 많이 써가지고 지금 갈아타기 한 거예요, 여러분들. 뭘 대출 없이 갈아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대출을 많이 썼습니다. 실제로 월 단위로 5조, 7조 증가를 했거든요. 그게 거래량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매매가가 예를 들어 40억인데 전세는 오르지 못해서 한 15억 수준. 그럼 전세가율은 뭐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재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24년 상반기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보다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패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앞으로 9월 달부터는 바뀔 겁니다, 이게. 이 상급지의 주요 입지들도요, 9월 이후부터는요, 전세가 상승이 더 눈에 띌 거고, 매매는 수요가 감소되면서 가격이 조정이 나올 겁니다. 가격 조정이 나올 거예요. 자, 아직 저는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상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조정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에 워낙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은 반드시 나온다.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주요 현상이 지금 상급지랑 하급지랑 가격 차가 정말 많이 벌어져 있어요. 정말. 자, 실제로 양극화가 어느 정도 벌어졌냐면 이 8월 기준으로 21년 8월이랑 변동률을 보시면요, 한강을 중심으로 마용성, 광, 그리고 이 양천구, 영등포구, 서초, 사실 동작구도 거의 회복한 거죠. 강남구. 그에 반해서 나머지 지역구들 보면 노원 보세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리고 뭐 금관구 아직도 회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성북구나 뭐 강북, 도봉 이런 데 보면은 회복을 아직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선 강남 대비했을 때 서울의 외곽지는 아직 21년 대비했을 때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때요? 양극화는 크게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양극화가 크다는 건
갈아타기 어렵다는 거, 난이도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종료가 되었고, 이 갈아타기가 끝났을 때는요, 매번 투자 시장으로, 빌라 시장으로 자본이 움직였어요. 실제로 보면 언제냐, 이때잖아요. 갈아타기장이 종료한 이후, 이때 패턴을 보면 21년 들어오면서부터 거래량이 이제 고점 인식되고 빠졌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게 빌라가 강하게 나오고, 빌라는 강하게 바로 거래량이 회복해서 전에 있던 고점보다도 높은 거래량을 가져가게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빌라보다도 거래량이 낮은 상태가 무려 2년간 유지가 됩니다. 2년간. 22년 10월 급락장이 나오기 전까지 빌라 거래가 우위에 있는 그 패턴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1년 빌라 거래량이 많았었던 이유가 공공재개발, 신통,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주면서 새로운 구역들이 지정이 됐거든요. 지정이 되면서 실제로 빌라가 급등이 나오면서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아졌어요. 투자금은 아파트보다 적은데 차익은 아파트보다 많은 그런 시장이 열렸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시장이 열린다는 거예요. 꼭 똑같아요. 사람 심리는 상급지 들어가고 싶은데 아파트는 지금 못 들어가잖아. 그런 지역들이 어딘지 좀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에요. 여기에 보면 이제 신통, 자양동, 이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자리죠. 21년 이때 보면 이때 제가 여기도 자양동도 추천을 많이 드렸는데, 이때 투자 금액이 이제 매물이 한 5억 대였어요. 매물이 5억 대고 실제 투자금 자체가 한 2억 정도만 됐습니다. 2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가보면 여러분들 물건값이 엄청 비싸요. 거의 제가 추천했던 물건들 보면은 뭐 8억 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세전 3억 정도 증가한 거야. 근데 21년에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중급지나 하급지 아파트를 샀잖아요. 그럼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마이너스 21년 대비했을 때 9%. 회복을 못했어요. 회복을 못해. 이게 되게 무서운 그림이라니까. 21년 가격에서도 9%가 빠진 거고 21년 가격 대비했을 때 상승한 거예요. 21년 8월이면 고점이에요. 고점. 아파트 그때 당시에 얼마면 샀어요? 외곽지. 한 2억 정도면 샀거든요. 똑같은 금액 들여가지고 결과치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게 상급지 지분을 확보해라. 다음 상승장에 신축이 될 수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하는 선택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때 당시로 갔을 때 2억 3억 정도면은 뭐 노도강 아파트밖에 못 샀어요. 구로 아파트밖에 못 샀단 말이야. 근데 좋은 선택 할 수 있잖아요. 결과치가 좋아지잖아요. 재건축은 여전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다, 분양가 상한제다, 뭐 공사비 증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되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재개발은 황금시대에 돌입합니다. 황금시대. 동의율도 75가 아니라 70으로 가고 있고, 노후도도 67이 아닌 60으로 가고 있고, 필수 요건뿐만 아니라 선택 요건, 접도율도 4m가 아닌 6m까지 완화가 돼요. 거기다가 용적률은 어때요? 역세권 근처면 390까지. 돈을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재개발 하라고. 재개발 좀 하세요. 이런 황금 시대에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 안 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제가 추천 되게 많이 드렸던 자리거든요. 자, 여기도 구역 지정된 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 얘도 마찬가지. 여기 그때 당시 21년 투자금이 얼마냐면 매매가가 대지집은 6평짜리가 4억, 신축이, 그리고 전세가가 3억 해서 투자금 1억이었어요. 용산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아파트가 얼마예요? 여기 아파트가 이제 뭐 20억 하잖아요. 거의. 뭐 18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하거든요. 얘는 지금 4억에 샀는데 아파트 값은 20억이야. 얘 추가 분담금 들어가 봐야 6, 7억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얼마냐? 여기 주변에 있는 똑같은 물건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8억이에요. 8억 지금. 불과 2년 3년 만에 차익이 4억입니다. 투자금 얼마라고 했어요? 1억. 퍼센티를 따지면 400%예요. 400%. 여기 불과 10년 전에 10년도 아니야. 8년 전에 얼마였냐면은 2억대였어요. 매물값이 2억대. 투자금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그럼 근데 여기도 똑같이 8억이에요. 3천만 원으로 이 차익이 2억대였으니까 6억이야. 3천만 원 6억이면 얼마예요? 20배요, 20배. 그리고 팔지 않아도 돼.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3천만 원 주고 8년 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전세가 이미 가격 밀어 올렸어요. 전세가 3억인데. 그럼 어때요? 나는 2억대 투자했어. 그러면은 나는 오히려 1억을 회수받았어요. 투자금이 없는 거가 아니라 투자금 회수해서 오히려 지금 1억 더 받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야. 빌라 투자하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전세가 계속 올라가면서 그 전세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순간 레버리지가 극대화됩니다. 배율로 극대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 돈으로 심지어 다른 곳에 투자까지 가능해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여기서 투자했던 분이 예를 들어 투자했다고 쳐요. 그러면 내 투자 금액이 전세 금액이 3억 돼서 뭐 8천 1억으로 올랐어. 그럼 이 돈으로 또 이것도 샀어. 그렇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돈 한 푼도 없이. 내 돈 한 푼도 들어간 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전세가 올라간 걸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걸 잘하신 분들이 진짜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역대급으로 공공재개발, 신속통합, 모아타운 추진되는데 다 선정되면서 고작 2억, 3억, 5억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큰 자산가가 됐어요. 그런 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공급이 부족하고 빌라를 재개발시켜야만 공급 부족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어설픈 갈아타기를 하면 안 돼요. 어설픈 갈아타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최상급지 이거를 골라서 투자를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이 5개월은요. 전세가 상승 강하게 나왔습니다. 전세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똥값인 중하급지의 아파트들이 갭매우기가 나올 거예요. 또 본격적으로 오는 패턴.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시 옵니다. 시장이 열립니다. 시장이 열렸습니다. 요거 활용해야 됩니다. 빌라장이 옵니다. 똥값에 팔지.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 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